진실에 관련된 시리즈고요.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릴게요.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가 좋아진다. 70% 이상이 수분이잖아요. 그만큼 피부에도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섭취하는 수분이 부족해지고 마름이 생긴다면 피부 자체도 굉장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서 어느 정도의 수분을 섭취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무조건 물을 많이 마셔야 피부가 좋아진다, 이거는 아닌 거죠. 너무 과도한 거는 결국 화장실만 계속하게 되는 거고, 기준이 2리터 정도는 마시도록 얘기를 하니까 과도할 필요는 없다. 모공은 닫을 수 있다, 없다. 모공은 닫을 수 있다는 아니고 줄일 수 있다. 모공은 닫으면 안 되죠. 우리는 싫잖아요. 피지라는 게 싫긴 하지만 피지라는 건 결국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. 예민해졌을 때 피부를 지탱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공이 아예 닫힌다고 생각하면 피지 분비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, 그렇게 되면 피부가 문제가 되는 건데 모공이 넓어지는 게 싫은 거잖아요. 어느 정도의 모공은 관리나 시술을 통해서 줄일 수 있고 좁힐 수 있다. 그러면 어느 정도 피부 결은 좋아지니까 만족도는 생기겠죠. 흉터를 없애는 기적의 민간요법 가능할까? 그랬으면 많은 분들이 병원에 안 오셨겠죠. 민간요법 분야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 피부에 닿였을 때 더 예민해진다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, 정제된 게 아니잖아요. 관리가 된 제품들이 아니니까 사용했을 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. 해결할 수 있다? 그건 아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뭐가 났었거든요. 제가 자주 나는 편이라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약이라도 뭐가 없을까요?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.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선크림 잘 바르는 거죠. 자외선 노출이 됐을 때 여드름 흉터랑 좀 다른데 이제 여드름 자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염증은 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10대 때 우리가 올라왔다 가라앉고 해도 며칠 지나면 또 없어져 있잖아요.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오래 갑니다. 연고나 이런 거를 발라서 기간을 좀 짧게 해주는 방법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거를 딱 없애려고 한다? 그러면 병원에서 레이저 해야죠. 레이저하면 바로 없어지나요? 몇 번 하면 없어집니다. 원장님도 그래서 시술을 받는다? 받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받고요. 리쥬란 하시는 분들 많고요. 저는 안 합니다. 아파서 안 하고요. 보톡스는 직접 놓으세요? 예전에 직접 했는데 이제는 못 하겠더라고요. 너무 아파가지고. 요즘 그 유튜브 어디 보시면 피부관리법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도 있고 시술 등급별로 나누는 것들도 있더라고요. 그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 거죠? 피부과 원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딱 정해진 답은 없어요. 홈케어를 얘기를 할 때 내 피부에 맞는 정확한 관리를 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. 무조건 그런 유튜브 내용을 보고 100%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, 다만 그런 건 있어요. 알고 있는 거하고 아예 모르는 건 또 다른 얘기라서 모공이 고민이다, 신체의 고민이다, 탄력이 고민이다,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내원해 주시는 거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내가 너무 많이 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담하실 때 괜찮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알수록 저희는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. 다만 꼭 그 시술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. 나한테 맞아야 되는 거니까. 샤워할 때도 샤워를 쓰잖아요. 손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. 손으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대신에 거품 잘 내야 되지 않을까요? 폼클렌징 쓸 때도 거품을 내서 쓰는 것처럼 바디워시 제품도 거품을 잘 내야 되거든요. 자극이 될까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 손이 더 거칠 수도 있지 않을까. 요즘 부드럽게 잘 나오긴 하니까 오히려 샤워할 때 얼굴 씻지 말라고. 얼굴 씻지 말라고요? 얼굴 따로 씻으시라고. 자극을 줄이는 게 필요하거든요. 샤워 타월을 얼굴까지 쓰지 말라고 해요. 차라리 얼굴은 따로 씻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세안을 할 때 빡빡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여름철에 내가 유분이 너무 많은 분들 있잖아요. 잘 씻어줄 필요는 있어요. 빡빡 씻는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은 필링 젤을 한 번씩 세안하실 때 써주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너무 뽀드득하게 세안하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피부가 맨들맨들해진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하잖아요. 맨들해진 이유가 장벽이 다 씻겨나가서 그래요. 각질이 일어나 있을 때도 뽀드득하게 씻어서 겨울철이나 이럴 때 특히나 하얗게 일어나니까 엄청 뽀드득하게 씻어서 매끈하게 만드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보호막이 없어진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너무 좋지만 그 이후에는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. 더 예민해지고 바로 바르니까 내가 건조감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한 몇 분만 두면은 엄청 당길 거예요. 기본적으로 세안할 때 내 피부가 예민하거나 각질이 좀 일어나 있는 느낌이 있을 때는 얼굴 전체를 다 씻어주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조건 가볍게.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상담하실 수 있어요. 왜 이렇게 그렇게 씻어요? 화장실 씻지 않았어요? 제가 꼼꼼하게는 씻어야 된다는.
예전에는 세안하는 시간을 짧게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팍팍팍 자극 주면서 대충 씻거든요. 남자들은 특히나. 그러면은 진짜 큰일 나죠. 저는 샤워 부스로 그냥 얼굴 씻거든요. 그렇죠. 대부분 그렇게 하죠. 온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샤워할 땐 조금 더 뜨겁잖아요. 그래서 얼굴에 안 닿이도록 얘기를 하거든요. 온도도 중요하거든요. 몇 도예요? 몇 도다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. 세안할 때 온도계로 재가지고 하진 않잖아요. 따뜻하다라는 느낌까지는 안 들게.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어졌지만 따뜻한 물로 씻었다가 찬물로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모공이 조여지고 그러면은 모공이 더 넓어집니다. 홍조가 더 심해지고 느낌은 너무 좋아요. 개운 막 사우나든 찜질방 갔을 때도 수건을 적셔서 이렇게 보호를 해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. 찜질방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.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거든요. 얼굴에 있어서도 혈액순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얼굴 자체에 직접적인 자극이 되었을 때 문제인 거라서 그렇다고 해서 샤워할 때 그걸 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닌데 샤워 부스랑 세면대 같이 있잖아요. 샤워 다 끝내고 세수만 가볍게 하시고 딱 마무리 하시면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네. 칭찬받으려 실제로 요즘 남자분들도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늘긴 하셨어요. 그게 아직 부족합니다. 남자분들은. 제 주변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